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젠백스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82270입니다. 이 젠백스 오늘 제가 좀 처음 찍어서 올려드리는데요. 환기 종목이라고 너 이런 종목이나 찍고 있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젠백스가 어떤 종목인지 그래도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젠맥스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정리한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는 언제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기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수급입니다. 언제나 시장 그리고 섹터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 봅시다. 젠백스 첫 번째 임상 이상에 대한 전체 데이터 그리고 작용 기준에 관한 이제 연구 결과 논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의 기대감이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주가의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이제 재료가 나와주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하나의 모멘텀 중 부분인데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논문 발표 기대감도 지금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9월 말이에요. 근데 9월 말인데 10월경 국내 임상 3상 위에 이제 IND 임상 시험 계획서 그리고 조건부 시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10월 달에 10월 달이라고 해봤자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시장이 뭐 폭락을 하게 된다면 추가 낙폭 구간 당연히 나와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슈. 근데 제약바이오는 언제나 그랬듯이 기대감 분만큼 매매를 하고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물까지 끝까지 다 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체가 없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주가가 폭락이 나오잖아요. 헬릭스미스처럼. 그렇죠? 그런 리스크도 같이 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은 한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임상 프로토콜 확장을 FDA와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 결과는 곧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곧 발표라고 하는데 곧이 도대체 언제야? 그게 뭐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곧이면 일주일 안에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 안에 이런 건 안 나오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이들 입장에서는 한 달, 두 달, 뭐 세 달 이게 곧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가시적인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지금 당장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체크 포인트로 좀 잡아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젠백스라는 종목에 제가 이 왜 환기 종목이 들어갔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환기 종목 찍는다고 해서 일단 악플 먼저 달지 마시고요. 네. 일단 젠백스라는 종목의 모멘텀의 길이가 최소 10월까지 연장이 된 상황인 겁니다. 10월까지는 기대감분이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제약 바이오를 볼 때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이벤트인데요. 바이오는 이벤트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바이오는 이벤트예요. 딴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뭐 2차 전지라고 하면 테슬라 배터리 뭐 관련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임상 관련된 부분이 이벤트겠죠. 그리고 이벤트가 10월에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볼 필요 있고 임상 이상 전체 데이터와 작용 기준 논문으로 발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브리핑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거 좀 같이 한번 보자면 뭐 한양대병원 고성호 교수팀 6월 임상 전체 데이터와 작용 기전에 관한 논문을 최고 수준 글로벌 학술지에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게 하나의 뭐 말씀드리는 1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 이후 3개월가량 지난 시점입니다. 정확한 학술지 등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포인트 잡아볼만 합니다.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부분입니다. 탑라인 1차 지표죠. 탑라인 데이터는 탁월합니다.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근데 2차 지표와 이제 작용 기전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 신약에 대한 가치 그리고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될 수 있는 키워드. 언제나보다 바이오는 기대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증폭이 된다면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 신약이 좋냐 안 좋냐는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매매하신 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안 좋아도 좋게 포장해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게 바이오예요.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다 그렇게 움직여주죠. 그리고 미국 임상 확장을 위한 FDA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가 지난 5월에 FDA로부터 미국 임상 2상을 좀 승인을 받았어요. 그쵸? 최근 FDA로부터 기존 중증 환자 대상 임상을 경증 환자까지 확대 제한을 받았다. 입니다. 확대 제한을 좀 받았습니다. FDA와 협의는 어떻게 됐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 프로토콜 변경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다? 기대감이다. 언제? 10월까지. 적응증은 아마 이제 경증 알츠하이머까지 확장, 그리고 이제 피험자 수를 늘려서 재승인 예상이 확정된다면 타겟하는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진다.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도 키워드거든요. 만약에 이 시장의 규모가 적은 부분을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그 제약바이오를 매매를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주가의 탄력은요 언제나 그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의 부피와 크기를 키워줄 수 있는 건 결국 이 시장의 규모입니다. 얼마만큼 크냐 있는 거예요. 제넨바이오처럼 뭐 당뇨병 관련돼 가지고 이종장기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한 키워드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넨바이오 환기 종목이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환기 종목, 증거금 100%짜리 종목 잘 안 보기도 하고요. 트레이딩 고려도 잘 안 하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끼넘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알아봅니다. 왜 그러는지, 왜 환기 종목인지 봅시다. 환기 종목에 대한 이유는 금융상품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어서 감사인과 단순한 인식 차이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 종목으로 조금 편입이 된 부분인데요. 실제 뭐 기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회계 부정이나 회계 기준 위반을 한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부분은 좀 위험한 키워드인데 이거랑 관련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외부 감사인의 지적은 금융 비용 세부 항목 중에서 전환 사채 거래 손실, 그리고 사채 발행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인데, 이 손실 처리에 대해서는 젠백스가 제시한 뭐 손실 금액 대비 107억 가량을 추가로 손실 처리했다. 이는 회사의 중요 자산권 자금의 유출 등에 대한 내부 통제 미비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환기 종목으로 들어간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딱지를 붙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크게 그래가지고 환기 종목에서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 거기까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젠백스 한번 차트하고 수급하고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였죠. 이때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 12월 5일이었거든요. 와, 대단했습니다. 진짜 이때 거의 하한가 갔다가 하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상한가 근처까지 말아 올렸거든요. 당일 한 5, 60%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깡이기가 들고 가신 분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인데요. 이 가격대까지 이제 이렇게 내려와줬잖아요. 내려와주고 나서 의미가 있는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어요. 올라와준 이후에 첫 눌림목 구간이 좀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물론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같이 조정이 조금 나와준 경우도 있는데요. 첫 눌림목 구간이 나와주고 나서 이 구간에서 수급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급 어떨까요? 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수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하방 분할 매수로 들어와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물량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기간의 포지션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래는 젠백스에서. 왜냐하면 젠백스가 예전에 작전주로 움직였을 때는요, 기간 작전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실전 트레이딩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이거든요. 젠백스가 이때였어요. 네, 이때였습니다. 기간 주도주로서 움직여줬었던 종목입니다. 기간 주도주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기관들이 매수세에 들어와주지 않고 있네요. 그쵸? 기관들은 사실 이 환기 종목, 증거금 100%짜리 종목, 잡주 종목이 잘 들어와주지는 않는데, 근래 들어서 연기금 쪽하고 연기금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지만 연기금은 젠백스 분할면서 좀 들어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에 좀 고려해볼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군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로 모멘텀 확인했고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확인했고 수급 확인했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낙폭 구간을 조금 만들어주고 이 눌림 구간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바닥을 잡아주려는 액션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어요. 시장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종목 다 떨어져요. 예. 그 시장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종목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100% 장담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을 역행하려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단타 매매로 다 초단기 트레이더라면 그렇게 매매하는 게 전혀 상관이 없겠죠. 저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건 내 개인 매매나 할 때나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매매만 계속 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트레이더와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이 지수를 추종하고 이 시장을 추종하는 매매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시장이 내려가는 것도 당연하고요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저 그 리듬과 플로어에 맞게만 운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낙폭 구간에 나와주고 나서 최대한 그래도 물량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하방 구간이 나와준다 한들 시장은 상방으로 간다라는 그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중후반부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